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따라 들어옵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비추고 그 위로 김이 조용히 흩어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익숙한 노래인데 오늘따라 가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현수는 베란다에 서서 커피를 마십니다. 잔을 쥔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는 요즘 들어 아침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결이 바뀐 듯했죠. 박은정. 그는 낮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회의에서 들었던 새 회원의 이름. 단순한 봉사자 명단의 한 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옵니다. 여보, 또 봉사 일정 봐요? 현수는 달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신입이 온대요. 안내 좀 해야지. 요즘은 신입이 자주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말끝을 흐린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습니다. 미정은 수저를 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즘 조금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라도 해야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지만 그 미소는 평소와는 다른 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2년 현수는 이제 직장인이 아닌 봉사 리더로 불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따뜻한 손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원 대부분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낡은 회관을 개조해 만든 사무실에는 항상 따뜻한 차 냄새와 이야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관 안은 분주했습니다. 현수 선생님, 이 박스 여기 두면 될까요? 네, 거기 벽 쪽에요. 은퇴자 도시락 배달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투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 회원 온다죠? 사회복지사라던데? 그래요. 이름이 박은정 씨였죠? 그 이름이 또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현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정. 짧은 중얼거림, 그리고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오래된 기억의 파편. 오후 3시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표정, 그러나 눈빛 어딘가엔 오래된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박은정이에요. 그녀의 인사는 부드러웠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잇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어요. 주변의 봉사자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은정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도 아주 성실했죠. 늘 열정이 넘쳤어요. 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미묘하게 고여있는 침묵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터 불빛이 회의실 벽에 번집니다. 이번 달 목표는 독거 어르신 돌봄, 그리고 새로 추진할 쉼터 기획이에요. 현수는 종이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노트를 펼쳐 메모합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이는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펜이 그의 손등 가까이 스쳤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방향이에요. 필요하신 자료 제가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공기 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결이 생겼습니다.
회의는 활기차게 끝났지만 현수의 표정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창문 밖을 봤습니다. 회관방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으로 늦게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었어요? 조금요. 자료 정리가 많아서요. 그럼 새 회원은 어때요? 일 잘해요. 아주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피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직감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작게 그러나 확실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균열은 조금씩 넓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며칠째 이어지는 흐린 날씨는 사람의 기분을 눌러놓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희미했고 미정은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엔 접힌 신문이 놓여 있고 그 옆엔 휴대폰이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정 씨랑 회의 중입니다. 조금 늦을 거예요. 짧은 문장. 그 문장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 보였습니다. 은정 씨, 그 이름 하나가 이제는 그녀의 귀에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던가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예정보다 한참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냄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쉼터 관련해서 의견이 많아서요. 그래요. 은정 씨랑 같이?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니까요. 행정 절차는 그 사람이 잘 아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의 국그릇을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젓가락이 국물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커뮤니티 봉사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수 씨 덕분에 회관 분위기 좋아졌어요. 맞아요. 은정 씨랑 추진하는 그 쉼터 계획도 멋지고요. 그 말에 미정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은정 씨랑요? 네, 두 분이 아주 잘 맞아요. 봉사도 일 처리도 척척이던데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사회복지사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미정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표정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회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현수와 은정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노트북이 펼쳐진 테이블 위 은정이 웃으며 뭔가를 가리켰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가까웠고 둘 사이의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죠. 저건 일일까 아니면 그녀는 끝내 그 생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 커튼이 흔들리고 그 안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데 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현수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회의, 쉼터 보고서 작성. 그 아래에는 낯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은정 회의 조율. 그 이름이 그녀의 시야를 찢듯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회의, 회의. 그녀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고 방 안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회의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응, 시청 쪽 담당이랑 미팅이 있어서요. 은정 씨도 같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 없으면 문서 정리가 안 돼요. 그의 말에 미정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집을 나가자 미정은 천천히 그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가방이 그리고 봉사단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찰을 잠시 손에 줍니다. 봉사는 사람을 잇는 일입니다. 그 문구가 어쩐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다시 늦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골목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가로등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정 씨랑 정리 중입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가 10시를 넘어갑니다. 식은 밥, 차가워진 공기, 멈춰버린 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불안은 하나의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봉사 일정표 한 장을 떼어내어 작은 수첩에 붙였습니다. 거기엔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8시 회관 창고 은정. 그녀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회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젖은 길 위에 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안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넘겨야 해요. 그래요. 오늘 안 끝내면 시청 일정이 밀려요. 그녀의 손끝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신삼의심의 파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바람은 서늘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회관 인근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마치 또 다른 자신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해. 회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벽에 부딪혀 미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안에서는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줄었어요.
대체 방안이 필요해요. 이어지는 은정의 낮은 목소리. 그럼 제 기금 쪽 인맥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목소리에는 일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창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창에 닿은 순간 안쪽의 현수와 은정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살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거리, 그 집중된 표정, 마치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미정의 손끝이 창틀을 꽉 움켜쥡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일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 내리기 전에 정적처럼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미정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은 메모 한 장, 회의 은정 시청 보고서,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메모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그 행위 하나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요? 현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응, 시청에서 서류 확인해야 해요. 은정 씨랑 같이? 그렇죠. 같이 해야 하니까요. 그의 대답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렇지 않음이 오히려 의심을 더 자라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공허하게 식탁을 스쳤습니다. 이제 확실히 봐야겠어. 그날 오후 미정은 친구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그이 참 열정적이더라. 은정 씨랑 팀이라면서? 그래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가까운가 봐요. 에이, 요즘 불륜도 봉사로 시작한다니까. 지연은 웃었지만 미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컵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그래요. 농담이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안의 어조엔 이미 믿음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미정은 커뮤니티 회관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그녀의 눈은 회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창밖의 풍경이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회관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회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미정 씨한테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은정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아직은 이르죠. 완성되고 나서 보여줘야 해요. 현수의 대답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보여주면 안 돼? 그녀의 손끝이 문틈 위를 짚었습니다. 현수 씨, 여전히 그 사람을 많이 신경 쓰네요. 그 사람은 내 아내예요. 신경 안 쓸 수 없죠. 그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짧은 정적. 그 순간 미정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미정 씨가 날 믿어야 이 일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은 오히려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듯 회관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진심조차 지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그녀는 자신에게 묻듯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옵니다. 그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아직 안 잤어요?
하고 묻습니다. 회의가 길었어요? 응, 자료가 많아서요. 그녀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현수는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둡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기엔 작은 균열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봉사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정 자료 정리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연필로 그 위에 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확인.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신사폭풍 전야. 밤은 이른 시간부터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회관 근처 골목에는 봄비가 자잘하게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히며 은은한 빗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빛 아래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우산을 단단히 쥐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본다. 그녀는 천천히 회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그림자도 함께였습니다. 둘의 실루엣이 겹쳐지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밤 안에 끝내죠. 그 짧은 대화가 지금의 그녀에겐 칼끝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회관 안에 퍼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은정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미정 씨 여길 어떻게? 묻는 건 내가 해야겠죠. 이 시간에 둘이서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현수는 급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여. 오해? 내가 직접 봤어요.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고 오늘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봉사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왜 숨겼어요? 그녀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무연고 어르신 쉼터 설립 계획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매일 밤 만나서 한 일이라고요?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금의 미정에겐 공허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오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오해든 뭐든 이미 다 봤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를 가르듯 흘렀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우린 그저 이 쉼터를 완성시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이랑만 해요? 왜 나에겐 아무 말도 안 했죠?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물이요? 미정의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신뢰가 선물의 대상이었나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건 일 때문이에요, 미정 씨. 그래요. 일 때문에 당신 눈빛이 그렇게 흔들렸나요? 현수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르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20년 전 저희는 잠시 사랑했어요.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정 씨, 지금 그 얘기를 왜? 이젠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미정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현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끝난 일이에요. 이 일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둔 거예요? 그건 이 일엔 그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방 안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거렸습니다. 미정 씨, 제발 들어봐요. 이제 무슨 말을 더 해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수가 따라가며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회관문이 닫히자 은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진심이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은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미정 씨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 얘기도요. 무슨 뜻이에요? 은정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는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천천히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우산 위로 내리는 빗방울이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밤이 가고도 밤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비 냄새가 방 안에 오래 남아 있었고 거실의 공기는 마치 젖은 이불처럼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지만 손끝은 힘을 잃은 듯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둔탁하게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한 칸씩 뒤로 젖혀졌습니다. 어젯밤 회관에서의 말들이 빗줄기처럼 끊임없이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랑했어요. 그 문장이 귀 뒤쪽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고 그녀는 눈을 감아도 그대로 보이는 얼굴들을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작게 치솟다가 사그라졌습니다. 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만 한 번 아주 조심스럽게 났습니다. 그 소리는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미정은 컵에 물을 반쯤 따라 놓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손목 위에 남은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묻고 싶었고 차라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개의 마음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를 붙들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피곤했고 어딘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다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반 발짝 떨어진 낮은 테이블 옆에 서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종이끼리 긁히며 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과장되어 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고 안에 문서들을 가지런히 꺼내어 탁자 위에 겹겹이 포겠습니다. 계단처럼 하나씩. 미정 씨,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어젯밤엔 미안했어요. 말이 짧았지만 오랜 침묵을 비집고 나오는 소리라 거칠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 가장자리를 엄지로 한 바퀴 훑쳤습니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묻어났습니다. 그건 사과예요. 설명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지 않았지만 마른 기침을 삼킨 사람처럼 조금 거칠었습니다. 둘 다요. 그는 숨을 고르고 문서 맨 위를 잡아당겼습니다. 첫 장은 무연고 어르신 쉼터 설립 계획서 표지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예산 배치표, 세 번째는 안전 점검 리스트, 네 번째는 봉사자 근무표, 다섯 번째는 시청 제출용 협약 초안. 각 장의 구석엔 검은 볼펜으로 적은 날짜와 체크 표시가 촘촘했습니다. 종이 위에 담긴 것은 의심을 반박하는 논리라기보다 오래된 의지와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 등으로 칸을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2월 첫째 주에 예산안이 한 번 떨어졌어요. 기부가 줄어서요. 그래서 구조 변경을 다시 짰고 이건 화장실 손잡이 높이 조정 여기 작게 표시한 건 미끄럼 방지. 그는 군더더기 없는 설명만 이어갔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이건 출입구 경사로 각도 계산이고 저건 야간 조명 설치 위치예요. 말이 끝날 때마다 그는 종이를 똑바로 맞췄습니다. 구겨진 귀퉁이는 살짝 펴고 찢긴 곳은 투명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안전 난간 높이 9095cm, 회전 반경 1.5m, 미끄럼, 방지 타일 견적 제요청. 눈이 활자를 읽는 동안에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다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의 손등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펜으로 눌러 쓴 굳은 살, 종이 모서리에 베인 얇은 상처. 설명보다 손의 기억이 먼저 체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어요? 칸과 칸 사이를 다 건넌 질문이었습니다. 현수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으로 고른 길이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어조였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던 게 놀라움이었는지 안심이었는지 나도 헷갈렸어요. 그가 끝내 덧붙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의지와 두려움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끈은 오래 버텼지만 금방이라도 풀려버린 것처럼 얇았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 말 들었어요. 그녀는 단어를 조심히 골랐습니다. 잠시 사랑했다는 말. 그 문장을 꺼내놓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현수는 곧장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깍지를 풀었다 쥐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미정 씨 만나기 전에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멈칫거렸지만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일을 해요? 그 꿈을 같이 시작했으니까요. 그가 시선을 서리로 옮겼습니다. 이 쉼터 같은 걸 언젠가 만들자고 우리 둘이 처음 말한 게 20해 전이었어요. 그때는 못했고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잊지 못했더라고요. 짧은 침묵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뜻밖의 마음 한쪽이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곧 경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한텐 어젯밤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한 장면 안에서 너무 익숙하게 말끝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은 설명으로 지울 수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틈 사이로 비냄새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현수는 잠깐 망설이다 그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은정은 젖은 우산을 현관 한 구석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불필요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한번 미정을 스쳤다가 서류 더미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제 몫의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쇼핑백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기부 영수증 사본, 시청 민원 접수 확인서, 봉사자 서명 리스트, 회의록. 그녀는 그것들을 차례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겹친 종이 사이에 아주 얇은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가져왔어요. 사진 속에는 오래된 봉사 현장에서 웃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흩어진 여자가 있었고 그 옆에서 어깨를 약간 굽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한 볼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못다한 집. 그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난밤 말한 건 미정 씨를 흔들려고 꺼낸 과거가 아니었어요. 숨길수록 더 의심이 자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현수 씨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책감도 미련도 아니고 마무리예요. 젊은 날 시작만 해놓고 떠난 제 몫을 책임지는 일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과잉이 없었습니다. 해명으로 포장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좁혀가는 사람의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식은 물기처럼 한숨이 베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용서도 단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일 끝나면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은정은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원래 있던 자리요. 제가 없어도 쉼터가 돌아가게 해놓고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부서지지 않는 재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거의 그쳤고 가로등 아래 무릉덩이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현수는 그 틈을 타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기. 그는 서류 더미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얼룩이 몇 개 묻어있는 메모장이었습니다. 미정은 그걸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성 후 미정에게 놀라게 할 것 말고 함께 결정할 것. 그 문장은 삐뚤게 적혀 있었고 바로 윗줄에는 같은 문장을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운 자리와 새로 쓴 자리 사이에 밤을 샜을 사람의 호흡이 겹쳐 있었습니다. 눈앞의 활자가 마음속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미정은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컵을 들어 그동안 식어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목을 통과해 가슴으로 내려갈 때 미세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오늘은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밤 같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 앞에서 우산을 펼치기 전 아주 짧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청에 서류 내고 나면 저는 뒤로 물러날 거예요. 계획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무엇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비냄새 대신 미지근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리고 가장자리들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 알게 된 다치지 않으려 애쓰는 손의 모양.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가장자리를 함께 맞췄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내일 모든 걸 함께 내려가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같이요? 네. 당신이 만든 일이라도 끝을 함께 보죠. 그래야 내 마음도 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먼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둔탁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노트를 다시 펼쳐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여백이 넓은 페이지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찾아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일 함께. 그 두 단어가 종이에 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창문방, 구름 사이로 연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밤의 가장자리에서 새벽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남아있는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심만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문장을 고쳐 쓰듯이 관계의 숨을 고쳐 쉬듯이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쉴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자요. 내일은 긴 하루니까요. 그녀는 노트를 덮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 옆으로 서류 더미가 한층, 또 한층 겹쳐졌습니다. 겹친 종이들 사이로 새벽 바람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불을 끄자 방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소파 등받이에 하얀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은 금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금간 자리를 서두르지 않고 봉합하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진실을 모두 밝히는 빛이 아니라 조각난 진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만큼의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까지의 거리를 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햇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맑고 따뜻했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오래 묵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보다 더 깊은 무게가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동작 사이에 긴 여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수는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의 공기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냄새가 두 사람의 시선을 잠시 묶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가는 날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같이 가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청 민원 접수 창구는 오전부터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서 있었고 복도 끝에서 햇살이 반쯤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접수대 앞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미정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청자 이름 김현수, 공동대표 박은정. 직원의 목소리가 서류를 확인하며 낮게 울렸습니다. 그 이름이 또 들리자 미정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서류 모서리를 눌러 정리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안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초록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현수의 얼굴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가 복도 끝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그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회관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커피 두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접수 잘 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응, 끝났어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남은 자료예요.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쉼터가 곧 문을 열겠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은 잠시 그 말을 되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꿈이 완성됐어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현수에게 옮겨졌습니다. 20회 만이네요. 그렇네요. 그의 대답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정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가방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 현수, 그리고 미정. 웃음 뒤에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그때요. 첫 봉사 나갔던 날. 세상 밝았던 때죠. 은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서로의 꿈이 같았는데 그 꿈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었네요. 그럼 이제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떠날 거예요? 네. 이 일은 이제 두 분이 이어가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마침표 같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사진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미정은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은정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던 이유.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알겠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에서는 햇살이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회관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그녀는 문가에서 잠시 멈춰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네. 당신이 그 사람을 지켜줘서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정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쉼터가 완성된 거예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제 제 자리는 여기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방 안의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엔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네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따뜻함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며 조용히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바람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미정은 현수와 함께 회관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참 긴 하루였네요. 그랬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천천히 회관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빛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아득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오래된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봄비가 완전히 그치고 햇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관 앞 마당에는 봉사자들이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현수는 간이 무대 앞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단정한 셔츠 깃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손 놓인 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20해 전의 미완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행사장을 둘러보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미정이 다과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오랜 세월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네.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함께 했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짧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기다린 평온이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현수는 무대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걸렸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일 함께. 그 문장은 미정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글씨마다 잔잔한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대 점검 끝났어요. 한 봉사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오전 11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달려다니고 봉사자들은 준비해 온 다과를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현수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해진 공기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쉼터는 오랜 시간 동안 꿈으로만 남았던 공간입니다. 처음 이 생각을 꺼냈던 때는 제가 아직 봉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곁에 서 있는 일이더군요. 청중 속에서 미정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때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워 올리는 조용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그를 향해 천천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잠시 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쉼터 안에는 아직 따뜻한 차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을 둘러보며 연신 조타를 외쳤습니다. 이런 곳이 생기다니 천국이 따로 없네. 이제 외롭지 않겠어. 그 말들이 벽에 부딪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현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으로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좋네요, 여긴. 응.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기분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잠시 후 회관 뒷뜰에서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봉사자 명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행사 멋지게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소는 담담했습니다. 오늘로 제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대로요. 다음 사람들에게 맡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명찰을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젠 두 분이 잘 지켜주세요. 현수는 잠시 명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말 들으니 충분해요. 은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하게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풍선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렸고 식탁 위에는 빈 컵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정리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응. 오랜만에 웃는 얼굴 봤네요. 이제 매일 이렇게 웃을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다시 살아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나도요.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회관 창문 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물들이며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문을 닫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관 간판 불빛이 멀리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오랫동안 꺼져 있던 마음의 공간을 다시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다시 믿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향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햇살이 부드럽게 쉼터 마당을 덮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벚꽃잎 몇 장을 데리고 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손 놓인 쉼터 현판 아래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수는 문 앞에서 의자 정렬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긴장보다 담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커피포트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잔주름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햇살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 어르신 한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오래 살겠어요. 그 소리가 쉼터 안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뒤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들리십니까? 현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이 쉼터는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손길과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죠.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 속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안을 돌아보며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봉사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현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그 끝이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멀지 않아요. 잠시 조용한 곳으로요. 그녀는 명찰을 벗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제 제게 필요 없어요. 현수는 그것을 받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덕분에 제 마음도 정리됐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네, 그 사람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은정은 잠시 회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끝났네요.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엔 미련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바람 한 줄기가 회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쉼터는 고요했습니다. 현수와 미정은 함께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에는 햇살 대신 노을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됐네요. 응, 당신 덕분이에요. 나야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죠. 옆에 있었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의 말에 미정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하나 세워두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이 일 처음 시작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사람을 돕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네요. 그녀의 말에 현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돕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나직했지만 오래된 시간의 무게를 이길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바깥의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첫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그 창고 열쇠? 응. 처음 봉사 시작할 때 쓰던 거예요. 그땐 낡은 창고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는 쉼터까지 생겼네요. 이 열쇠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는 그 열쇠를 미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 나한테 줘요? 내 마음도 이 열쇠 같아요. 이제 닫아둘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열쇠를 손바닥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그 쇠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간직할게요. 그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포개었습니다. 이 길 예전에도 같이 걸었죠? 그땐 싸우고 나서였죠. 이젠 화해하고 나서네요. 그러네요.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낮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미정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현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글쎄요. 그냥 걸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걸어요. 이 길 끝에는 아마도 우리 집이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잔잔하게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은정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현수와 미정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미련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언덕을 넘어가며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쉼터 마당에 남아있던 불빛이 하나둘 꺼졌고 마을은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향한 온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습니다. 그 손 사이엔 긴 세월의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온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치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도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